우연인지 필연인지 윤 대통령은 새로운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2023년 올봄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상반기에 성패가 갈릴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의 새 승부처. 5년 단임 대통령의 새 승부처.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의 새로운 승부처가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저 한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무릅쓰고 저는 첫날 상당히 주위에 고립무원된 상태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당시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칼럼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윤석열의 새로운 승부처는 바로 여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에 어떤 주파수가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유피 님이 지금 지중해를 가 계시는군요. 토요일부터 지중해 일정, 그 유명한 마요르카, 코르시카, 피렌체, 바르셀로나, 독일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재방송 가끔 시청합니다. 그렇군요. 제유피 님이 지금 지중해 일정, 독일 일정으로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지금 시차도 안 맞을 텐데 들어오셔서 또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제유피 님 아주 부럽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렇죠. 자녀분이 독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니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의 칼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아 칼럼이고요. 이승헌 부국장,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제 후배입니다. 아주 똑똑한 그 친구인데요. 좋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at's the beauty of one-term presidency. 영어로 시작을 했네요. That's the beauty of one-term presidency. one-term이면 단임제죠. 한 텀. 한 텀. 단임 대통령으로서의 the beauty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직전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5년 단임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의 강제징용 해법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승부수를 보란듯이 던졌다는 얘기다.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미국 대통령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카드다. 왜? 바이든처럼 재선을 생각을 하면은 국민들에게 상당수의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라 정책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왜? 재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이 원텀 프레지던시 잘하나 못하나 5년 단임을 이렇게 딱 못 박은 그런 대통령 제하에서는 재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한다. 이게 가능을 충분히 한다. 미국과 일본이 다른 게 바로 그런 점이다 하는 얘기죠. 한일 간의 화해를 권했던 미국 정부 인사 말이라 약간 의외였다. 정상회담 후 벌어지는 풍경은 그의 반응처럼 매우 복잡했다. 여권은 윤석열 결단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완용 제2의 을사능약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일본 측은 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며 뒤통수를 치고 있다. 회담 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가 뚜렷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을 반일 일본 반대를 외치며 정치 이득을 취한 존재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주변에는 지지율이 한 자리로 떨어져도 한일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를 풀려는 속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는 교과서적 답변 말고 실존적인 진짜 이유 말이다. 필자는 전직 외교관에게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단임제 특성상 역대 대통령은 돌고 돌아 외교 안보 이슈에서 자기만의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죠. 자유무역협정과 이라크 파병처럼
지지층이 반대하는 결정으로 지금까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원외교, 원전 수주 등 나라 밖에서 승부를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허상이었지만 집권 내내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단지 대통령 직무의 한 축이 외치라서 그랬을까? 그에 못지않게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갈리고 협치 가능성이 사라져가는 정치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여야 간 대화가 막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입법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정치 입문 전 외교 안보 분야 경험이 거의 없던 윤석열이 이 분야에서 중대한 모멘텀을 맞이한 것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숙명적인 요인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러 일본에 간 것도 4월 미국 국빈 방문도 공교롭게 12년 만이다. 5월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자 일본 히로시마를 찾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듯하다. 3월, 4월, 5월로 이어지는 릴레이 외교 행보는 국내에 미칠 파장이 직접적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채 마무리되지 않을 시점에 미국을 찾는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와 반도체법, 한국 기업을 조여오는 바이든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두 개의 중차대한 숙제를 받게 된다. 이제 칼럼은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갈아엎고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응징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사명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건 누구에겐 시대를 뛰어넘는 성과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겐 한 진영의 정치적 축배에 그칠 수가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윤 대통령은 새로운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2023년 올봄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상반기에 성패가 갈릴 것이다. 네, 이렇게 5년 단임 대통령은 새 승부처로 외교 분야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이게 단임이면은 4년을 마치고 미국처럼 또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우려를 하고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하게 칼을 뽑을 수는 없다. 미국이 바로 그렇다. 그렇지만 한국은 5년 단임이기 때문에 잘해도 못해도 5년 뒤에는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욕을 먹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필요한 미래적인 선택은 저렇게 과감하게 칼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5년 단임 대통령은 주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승부처를 찾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